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1세기 역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가 진행되는데요. 한지원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입니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학술대회가 지난 26일 개최됐습니다. 종교가 종교의 그 목적과 사명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알고 있어도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아주 작은 종단인 원불교가 작은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불러온다고, 앞으로 새로운 원불교 2세기에는 원불교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연합 운동을 정말 제대로 뿌리내리는데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고,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한국원불교학회, 원불교 국제부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1세기의 역사와 전망이었습니다. 먼저 김성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종교연합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각 교단의 입장과 이해에 따라 순탄치 않게 흘러온 종교연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연합운동 그러면 정의를 제가 상대방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와 동료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환경, 통일, 인권 등 공동체의 공동성을 구현하기 위해 존경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운동, 이렇게 폭넓게 좀 정의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는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변진흥 연구위원장이 한국 종교 간의 대화가 전개된 역사를 시기별, 유형별로 분석해 종교 간 대화 운동의 현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종교연합운동의 뿌리가 돼야 된다. 우리는 뿌리가 밖으로 나오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우리 뿌리인가 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원불교학회 양은용 회장이 대산종사의 종교 동원 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불교 스승님들의 가르침 속에 드러나는 종교연합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종교인들 혹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좋다. 이게 원불교의 종교협력운동의 기반이 아닌가. 서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음을 이루고 개벽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의 가진 좋은 자산들 이들을 수용해서 통합 활용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한 종교문제연구소 박광수 소장은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1세기를 조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종교의 연합기구든지 세계총회든지 이런 것을 여러 곳에 다녀보게 되면은 거의 아주 외형적으로는 아주 화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아주 거창하게 개회식과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게 되면 다음 총회까지는 침묵입니다. 선언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고 외형적인 차원이 많기 때문에 풀뿌리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최영돈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동양과 서양이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의 다른 점을 설명하며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통해 현대사회에 구현되기 시작한 인간 중심의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종교연합기구 UR의 창설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철학적 확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칸트가 확신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2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게 종교연합을 통해서 이게 한 100년, 200년 후에 정말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 길이 여기 있지 않는가 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의 1세기를 조명한 이번 학술대회는 하나의 진리 안에서 화합하고 연대하는 종교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세계 평화와 낙원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무엇보다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발견하는 자리였습니다. 매거진 원 한지원입니다.
서울교구 은혜나눔 보훈장날이 흑석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개최 장소를 찾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던 원불교 은혜나눔 장터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원만히 진행됐습니다. 서울교구 봉공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게 지금 76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구청 건립 때문에 우리는 바자회를 못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 8월 달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서 원불교 바자회 언제 하냐. 그분들을 한 2년 정도 쉬어버리면은 원불교 바자회가 이제 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그냥 조그맣게라도 해보자. 작은 바자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원불교 바자회가 또 유지가 되는구나.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했어요. 원불교 바자회는 물과 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물불을 사용을 배제시켰어요. 그게 물불을 사용하는 교당은 못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 교당이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죠. 내가 하던 장소에서 하는 거는 편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자회 정말 힘들다 하다가도 일반인들이 찾아와서서 막 사업 가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라도 하기를 정말 잘했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장사가 안 될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지금 3시도 안 됐는데 벌써 다 팔았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스스로 다들 나와서 함께 해주세요. 다 함께 할 때 이게 꼭 돈을 한다기보다는 바자회는 하나의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돈을 버는 것보다는 여러 우리 교도님들이 화합을 할 때 더 단합이 되고 그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초록하면서부터 제가 좌선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게 됐고요. 제가 마음 공부를 차근차근 하게 됐어요. 일상생활 하면서 경계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빨리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참 중요하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스며들듯이 내 몸 안에 이렇게 젖어두는 그 공부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항상 짧게 기도를 하고 이 초를 켜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택배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우리가 3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로당 청국장 만드는 역사가 30년 돼서 소문이 많이 나서 다 드셔보시고 또 콩 자체가 우리 콩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콩이 아니고 우리 콩으로 하고 생육 콩을 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맛이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다 완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가만에서 다 완판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작업을 4, 5일 걸려서 할 때 모두 교도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부모님 이하 처음 나오셔서 다 같이 이렇게 할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나 너무 좋아. 힘들다기보다도 너무 힘든 작업인데 힘들다지 않고 너무 좋아. 다들 너무 기분 좋아. 이런 마음일 때 너무 흐뭇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이렇게 다니고 다니면서 일을 하게끔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내가 순간순간 참여를 하게 되고 순간순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막 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모시고 이렇게 기운으로 모시고 다닌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보람이 없다면 저희가 몸이 힘든데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또 함께 하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봉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무아분공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공부의 목적이기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사실 뭐 몸이 힘들다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건 아니에요. 몸이 힘들지만 마음으로서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중앙교당이 어떻게 돼요? 이름표 찾아서 언니 선물 우리는 대종사님의 후예죠. 네. 스승님들의 본문 말씀과 진리 속에 중심과 표준을 잡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마음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쫓아가면서 살았다는 말씀. 근데 원불교에서 본명을 딱 받게 되면 마음에다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주인이 돼서 육신을 이끌어가야 될 거다. 반갑습니다. 여기 뭔가요? 연기력을 대박 반전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처음 보이시는 목소리 이제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복복의 단추 수가 8개, 7개, 2개. 연애 언제 하셨냐? 똑같은 클럽 다니세요? 이번 같아요. 역시 동경이 마음에 들어요. 노란색 하트. 네, 그래서 총이 3팀입니다. 맞죠? 3팀. 머리가 길어. 정정교당에 입을 맞추세요. 중앙교구가 학생 연합 행사를 열었습니다. 교리 퀴즈 대회와 성지 순례를 결합한 형태로 익산 중앙총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익산 중앙총부 일원에서 열린 학생 연합 행사는 너 원불교 총부에서 놀아봤니가 주제였습니다. 서일이 교당, 모현 교당, 군산 교당 등 중앙교구 내 12개 교당 150여 명의 학생들은 대각전에 모여 결제식을 갖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결제식에서 중앙교구 이윤도 사무국장은 성지에 모여 교리를 배우고 순례를 하는 것은 원불교 청소년으로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단체 긴 줄넘기, 성가 맞추기, 몸으로 말해요, 스피드 교리 퀴즈, 교당별 포토타임 등 10가지 미션을 총 6개 모둠으로 나뉘어 게임을 진행했고 단합력이 높은 팀에게 등수별로 스티커를 지급한 후 가장 많은 스티커를 차지한 팀을 최종 우승자로 선정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안양지구에서 법사 법호인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법사 법호인들은 특강을 듣고 회화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안양교당에서 열린 안양지구 법사 법호인 훈련은 법사 법호인 교당에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안양지구 75명의 법사 법호인이 참여했습니다. 결제식을 가진 후 안양지구 법사 법호인들은 근산 이근수 교도의 법사 법호인 나 스스로 돌아보기 특강을 들으며 1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마음가짐을 점검했습니다. 특강을 들은 후 6개 단으로 나뉘어 진행된 회화 시간에는 스스로가 작성한 점검표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과 낮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자신의 다짐을 더 굳건히 했습니다. 끝으로 안양지구 법사 법호인들은 각 단의 회화 내용을 발표하고 해제식으로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교구 송천교당은 특별한 마을 축제인 6070 행복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6070 행복나눔 콘서트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렸습니다. 송천교당에서 준비한 6070 행복나눔 콘서트는 인생 2막을 행복대학에서 활기차게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이자 송천교당이 지역사회의 화합과 은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역교화를 위해 재가 출가 교도가 마음을 모은 송천교당은 원기 100년부터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복대학을 만들어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을 열어왔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교당의 문턱을 없앤 행복대학에는 300여 명의 어르신이 등록했고 매주 70명이 넘는 회원들이 송천교당을 찾아 백송이 강사와 함께 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6070 행복나눔 콘서트는 배현송 주임교무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격려사 영상과 기동민 국회의원의 축사로 식전 행사를 진행했고 1부는 남성 중창단인 솔샘 중창단의 노래로 막을 열어 이날의 주인공인 송천 행복대학 합창단이 주인공으로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송천교당의 은혜나눔 장학금으로 연결된 장위중학교 댄스팀이 찬조로 공연했고 초대 가수 강훈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2부는 송천교당에서 주최한 웃는 얼굴 사진 공모전의 시상식으로 시작됐고 송천 행복대학 합창단의 공연과 장위 일동주민센터 벨리댄스 동아리의 공연, 국가무형문화재 동안스님의 회신곡, 끝으로 4대 종단 성직자 행복배달부가 희망을 담은 노래를 불러 지역사회와 종교 간의 화합을 다지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송천교당 6070 행복나눔 콘서트는 WBS TV 현장 프로그램으로 녹화돼 오는 10월 31일과 11월 7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 교당의 교도들이 프랑스 한인회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한불 간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열린 한인회 축제에서 원불교 파리 교당은 은혜의 차 나눔 부스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추석 명절을 기념해 개최된 프랑스 한인회 축제는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파리 15구 구청 광장에서 재불 한인회가 개최한 축제입니다. 특히 프랑스 한인회는 2015년, 2016년 축제에 이어 올해도 원불교 파리 교당을 초청해 은혜 차 나누기 부스가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전통 테마로 운영된 원불교 은혜 차 나누기 공간은 한국 전통 예술품과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프랑스인들과 차를 나눠 마시기도 했으며 원불교 단전 호흡과 요가 홍보 팜플렛을 배포해 파리 교당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날 원불교 은혜차 나눔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천여잔의 녹차와 발효차, 뽕잎차가 제공됐고 다식으로 한과를 곁들여 프랑스 미식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리 교당은 매년 개최되는 한인 축제 기간 동안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파리 교당의 원불교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은 물론 현지인들의 교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이 효녀가수 현숙과 함께하는 제19회 원광효도마을 나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나눔을 통한 상생과 화합을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소외받는 저소득층의 간병비 지원을 위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비 지원을 위해 원광효인성실천연구원을 증축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원광효도마을 나눔축제에는 원광효도마을의 임직원들과 내방객들은 물론 지역사회 국회의원, 익산시장, 시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나눔을 통한 은혜 실천의 씨앗이 널리 퍼지기를 염원하는 설명기도와 함께 시작된 나눔축제는 어울림마당, 나눔잔치, 전시마당,
나눔 공연으로 구성됐습니다. 어울림마당은 원광 효도마을의 어르신들과 임직원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져 가을의 정취를 따뜻한 울림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잔치에서는 효도마을 산하 각 기관 임직원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가 제공됐으며 전시마당에는 원광 효인성실천연구원의 효행 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공간에 효행에 대한 주제별 전시물과 전국 효문화 확산 프로젝트의 공모전 작품을 전시해 효 실천 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나눔 축제의 백미인 나눔 공연에서는 효녀 가수 현숙의 열창으로 참석한 모두가 즐겁고 흥겨운 가운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편 효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익산시는 이번 원광 효도마을 나눔 축제뿐만 아니라 효 문화도시 익산 조성방안 연구를 주제로 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